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챗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금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봄 날씨인가? 근데 입춘이 지나긴 했는데 또 오. 약간 좀 코쌤추위 오는 것 같은 역시 느낌이에요. 음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오늘 게스트가 한 분 오셨는데 와, 뉴페이스입니다. 한지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 작가입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사진과 설치 미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이 뭐길래 게스트까지 모시고 할까요? 네, 오늘 책은 박보나 작가의 2023년 발간된 예술, 미술 에세이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본 책 추천글에서도 보고 또 아는 분도 책 추천을 해주시길래 일단 이 작가님의 이름은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마침 저희 24년 독서 모임 책 선정하는 시점에 가장 최근작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하고 리스트에 넣어두었고 겸사겸사 저희 책바퀴에서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박보나 작가는 영상이나 사운드, 퍼포먼스와 텍스트를 결합해 예술과 노동, 역사와 개인의 서사에 대한 상황을 만드는 현대 미술 작가이며 이력이 대략 그 책 표지 앞에 2019년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2016년 광주 비엔날레 등 국내외 다수 전시에 참여했고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이름이 없는 것도 부른다면 인 두 권의 책을 지은 작가입니다.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이 책이거든요. 책의 제목이 진짜 너무 좋아서 제목 때문에 어떤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번째 책인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을 우선 본격적인 목차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제목 예술이 당신 것이 되는 순간에서 작가가 작성한 글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의 주요 매체가 영상이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나는 화가나 조각가에 비해 작업실에 앉아서 작품을 제작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작업실에서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 미술 작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글을 쓸 때조차 미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미래의 작업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비껴선 관점으로 바라보려 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영감을 받기 위해 감각을 넓게 열어 창의적인 한 주를 보내려고 애쓴다.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은 그렇게 모은 나의 생각과 감각을 담은 책이다. 저는 작가 책을 좀 이걸 처음 봐서 좀 가독성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재밌고 약간 완전 몰랐던 분야라서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리고 설치 예술이라던가 퍼포먼스 예술은 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책을 읽고 좀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작년 5월에 이우환 작가라고 그 아마 국제갤러리에서 했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 돌 조각을 이렇게 놓은 거였어요. 근데 아우라가 느껴지긴 했는데 막 그래서 한참을 읽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괜찮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느껴진다 끝. 그래서 천천히 보다 오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갔다면 뭔가 더 흥미롭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이 책을 한 권만 읽긴 했지만 그 두 분은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는 작품도 읽으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그 전 책인 그 태도가 작품이 될 때를 읽은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작년 말쯤에 읽었었는데 이건 TMI일 수 있는데 이제 남편의 지인분이셔가지고 때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책을 빨리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후다닥 우선 읽고서 되게 너무 이 책이랑 느낌 비슷해요. 가독성 좋고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에 짧은 이제 이렇게 칼럼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짧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좋고 읽기도 쉽고 그다음에 글을 되게 쉽게 쓰셨잖아요. 어떤 그 작품이나 그 작가를 먼저 그 작품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그 설명을 되게 풀어 써주시니까 이렇구나 되게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작품, 모르는 작가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여기 나와 재미있었어요. 계신 분들 서운하겠다. 모르는 작품 아, 모르는 그러니까 되게 문외한인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입장에서는 좀 이제 몇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분들을 알아가시고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책은 비슷했어요. 느낌이 모르는 작품과 그런 작가님들을 또 알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또 안에 이런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진 그 작품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거와 또 매칭해서 보고 또 관심 있으면은 또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너무 예뻐요. 아, 책 예쁘죠. 네. 예. 저 그래서 오늘 옷 색깔도 책 커버랑 비슷하게 픽처.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진짜 네. 그러네요. 푸른 계열의. 혹시 지바키님 이분 처음 접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뭐 요새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렇게 느꼈고 에세이 형식으로 작업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사실 태도가 작품이 될 때보다 거품이 많아졌다. 예술의 내 것이 되는 순간 최근 책인데 너무 미사유가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정독을 한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태도가 작품이 될 때는 자기 얘기지만 이제 자기 작품 얘기보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글을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얘기가 더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얘기할 때 더 조심스러워서 그런가? 더 이렇게 꾸미는 말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누가 푸시를 해서 쓴 책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딱 그 저번에 태도가 작품이 될 때는 그 정말 그 작품에 포커스를 맞아요. 한 책이라면 이 책은 좀 더 에세이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좀 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독서 모임을 안 했더라면은 이런 장르의 책만 줄줄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의 나이대가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신 그런 그렇지. 분들의 현존하는 에세이. 작가님 왜냐면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맞아요. 쉽게 읽히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재밌다. 더 가독성이 있구나.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서서 그 앞에 내용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가벼운 비닐봉지의 그 존재감에서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전시에 참여한 다양한 직업군의 참여자들에게 저녁 식사 습관이나 음식에 관련된 기억과 기호를 조사한 후 장을 봐주고 오프닝 행사 동안 들게 하는 박포나 작가의 퍼포먼스 작품인 봉지 속 상자가 나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작가는 마트에서 물 위를 부유하듯 마트 주변을 천천히 어슬렁거리는 여자의 두 손에는 노란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얇고 반질거리는 비닐봉지에는 결코 사소하지 않을 사연과 관계가 들어있다. 누구와 어떻게 저녁을 먹을지 혹은 혼자 무엇을 즐길지 등에 대한 고민처럼 다가올 시간과 지나갈 흔적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마트의 진열대 위에서는 그저 같은 감자고 시금치고 고등어였던 식재료가 노란 봉지 안에서 매우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의미로 바뀐다. 나에게는 그 봉지 속 시간이 아득한 예술 세계로 떠올랐다. 얄팍한 비닐봉지의 존재감이 무거운 미술 작품을 방해하고 좋아하는 저녁 메뉴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현대미술에 대한 두꺼운 담론 위에 겹쳐질 때 전시장의 공기는 붉고 비릿하게 물든다. 당근과 브로콜리, 타코 재료와 객검 등이 담긴 원색의 비닐봉지들이 내가 언제나 닿고 싶고 갖고 싶어 하던 미지의 섬처럼 어렴풋이 일렁거린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부유한다.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가처럼 예술과 일상이 다 있는 그런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말 제목처럼 일단 네. 이거를 읽으셨던 느낀 건 어떠셨어요? 이 작품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현대 예술인가?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전시 가서 퍼포먼스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참여자로서. 참여자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고서 이렇게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 어. 나는 예술을 좀 모르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다고 느꼈어요. 아직은 제가 뭐가 되게 이건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혀 처지가 아니잖아요. 우선은 이 프로젝트 자체로 봤을 때 재밌고 나도 가서 했었으면은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현대미술이란 게 이런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정말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일상이고 어디까지가 뭐 좀 괜찮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좀 별로인 예술인가의 경계를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어떻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냐면 그렇게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아직 그쵸? 받아들이는 그냥 정도인 것 그렇구나, 같아요. 이렇게. 지바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제발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처음에 시작이 이분이 그 여성성의 글쓰기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조금 지루한 거라 보다 이렇게 감흥이 없이 이제 그냥 듣고 계셨는데 어떤 한 분이 되게 일상적인 자기 엄마와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고 맞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그 일상적인 거에서 자기가 어떤 느꼈던 그 원리를 자기 작품에다 투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닐봉지를 들고 그 움직이게 만드는 그 퍼포먼스 아트를 한 게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내 작품은 이런 걸 뜻한다라고 설명적인 것보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오디언스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보러 온 그냥 뭐 미술관에 와서 난 이걸 봐야 돼. 이 의미를 찾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거를 보고 느끼면서 자기 개개인의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 그렇네요. 제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느낌. 두 분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있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예술 쓰고 가져보세요. 내 것이 됐습니다. 약간 책을 읽고 약간 이렇게 예술 있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도 예술을 일상화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봐봐 예술이랑 멀다고 하셨는데 문학도 예술의 한 형태잖아. 굉장히 중요한 한 형태인데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기고 계신다는 점에서 예술과 전혀 멀지 않다고 느끼고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예술 직업군이다 보니까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음악을 많이 듣지 않거든요. 굉장히 멀리하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또 예술 자체를 즐기고는 싶어. 그래서 가장 많이 즐겼던 예술의 매체는 책 그리고 미술이었어요. 현대미술 되게 좋아했고 그런 거 계기로 뭐 남편을 만나기도 했었고 너무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술을 보면서 반대로 오히려 음악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은 뭔가 제가 배워오고 해왔던 음악 그냥 주어진 거 그 종이 지금은 아이패드죠. 그 아이패드 안에 그려진 그 음표 안에 그냥 한없이 빠져서 이 안에서 얼마나 더 정확하고 완벽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까 항상 되게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현대미술을 보면서 되게 많이 그래도 밖으로 벗어나려고 조금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작은 걸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규모나 그분들이 생각하시거나 담는 이미지나 메시지나 그런 게 되게 저의 그 인상을 그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가 너무 지금 마음에 와닿던 동감했던 게 저는 정확히 반대인 거예요. 지금 그걸 영감을 얻기 좀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미술을 본다 했잖아요. 행위예술. 저는 반대로 똑같이 그 작업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거를 본다기보다는 음악을 들어요. 특히 클래식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 네, 그런 면에서. 맞닿아 있다니까.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영감이 되고 저의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요. 근데 거기 어. 첼로나 바이올린 위주의 클래식이 어떤 점이 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라 그러면은 점 아니고 선 아니야 선. 정확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뭐 클래식을 막 공부하고 들은 게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게가 뭐 가볍고 무겁다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깊이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되게 고뇌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똑같이 미술도 고뇌를 해서 사실 만들게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클래식에서도 분명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 그 한 작곡가마다 사실 쉽게 만든진 않았잖아요. 그 특히 옛날에는 기술적인 것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귀로 통해서 다 느껴져요. 제가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본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해드릴게요. 예술이 내 것이 안 되는 순간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고 느낄 때 자유롭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미술 하시는 분도 미술을 작품 볼 때 거기에서 내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흠뻑 젖는다라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모두가 예술인데 그걸 정말 내 것처럼 느끼는 것 자체, 피사체를 그대로 느끼는 것 순간 예술이기 때문에 내 예술이 직업이 되는 순간 힘든 것 같아. 근데 방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음악의 본질을 너무 잘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그 음악에 대해 공부를 하고 들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감상,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음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고뇌라든지 어떤 작곡가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음악을 듣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내가 그림을 볼 때도 그렇다니까. 맞아요. 그림 볼 때도 그 그림에서 그 작가의 고뇌와 생각과 철학과 노력이 보여질 때 가슴으로 읽힌다니까요. 맞아요. 다 공감하네. 제가 혹시 질문을 네, 해드려도 될까요? 예술을 어떤 걸로 정의하세요? 다 각자. 예술이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정의할 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저는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의를 한마디로 하자면 조금 생각이 필요한 되게 좀 무게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바퀴님은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것.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거.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거. 그런 예술이라고. 그래서 정의 내려주셨잖아요. 네. 신미주의라고. 네. 제가 준바퀴님 신미주의로 예술을 정의하시는군요라고 아까 사전 미팅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예술이 삶이라서 저번에도 말씀 과학도 예술이고 우리는 다 예술인인데 이거를 직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또 따지면 그렇지만 예술이 아닌 게 있을까? 나도 예술 아니에요? 나로 태어난 당신들 다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음을 고쳐먹은 게 회사를 다니는 게 나 예술하러 간다. 이 책을 읽고 경지에 오른 거 아니야? 저는 준바퀴님의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러다 제일 예술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맞잖아. 여기 예술하고 있어요. 여기 비닐봉지 장 보는 거랑 같은 결로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위예술 중이시네요.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행위예술가 준바퀴님이십니다. 저 이제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좀 생각을 이거 예전에도 생각을 해봤던 거긴 한데 저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의미를 지닌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만들고 싶은 예술로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게 항상 뭐 미적으로 아름답다기보다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아름다운 것은. 다 경험에 따른.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고 좋아하고 되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어야지 어떤 뭐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또 합니다. 하나 또 캐치했어. 감사해야지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감사하다 appreciate. 그쵸,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치. 어. 근데 감상하는 것도 appreciate거든요. art를 appreciating 한다고 하거든요. 영어 표현을 할 때. 맞아요. 그 얘기하신 정확합니다. 거죠. 그 감사를 제가 직역해서 지금 감사라고 표현한 게 appreciate가 감사한 거, 또 이해하는 것도 그쵸. appreciate가 그 모든 거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또 얘기가 한번 물고 트이면 할 만하다니까. 그렇죠. 책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를 읽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잠시만, 그럼 저 여기서 네. 저 질문을 받았으니까 질문을 또 해야 돼. 그럼 지민 작가님한테 예술은 어떤 거세요? 봐봐, 한숨부터 하잖아. 이게 답이 아닐까요? 한숨이. 이게 그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게 된대요.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마음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있으니까. 근데 예술은 내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어느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그게 내 시선이 뭐 그게 맞아 나도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데 작가도 이런 시선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네 해서 어떤 인정받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라고 하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거지만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찔러줄 수 있다는 거 제일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심리적인 공감인 것. 것 같아요. 네, 공감이 동의한다 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스나 봤을 때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 그런 게 예술이라고.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사실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 호기님 넘어가- 질문 네. 좀 해주세요. 예술가 두 분 듣고 싶었던 거. 두 분께 여기 책에 보면은요. 책에 보면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1년에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온전한 자기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작가로서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우선 연습하기 최적의 장소란 게 있긴 하죠. 뭐 방음이 되게 잘 된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층간 소음에서 좀 자유로운 곳.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가 층간 소음을 내는 사람이니까 자유로운 곳이 있는데 이제 악기라면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진짜 한 이렇게 딱 한 공간만 있으면은 그냥 활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의자 하나 있으면은 어디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제약이 저는 사실 되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남편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작업실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특히 이렇게 뭐 규모가 있는 작품일 경우에는 그거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녔구나. 근데 악기는 어. 공간하고 이동 수단이 좀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첼로다 보니까 악기가 크다 어. 보니까 이제 차가 있어야지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이게 삶의 질.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 그래서 연습할 공간과 최소한의 이동 수단. 이동 수단 이게 저의 작업실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분을 읽고 생각난 책이 있었어요. 아니 에르노의 진정한 장소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집만이 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세르지의 집 자기가 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만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글처럼 쓰기 자유로운 게 어딨어? 근데 그 작가님은 이 다른 작품 딴 데 쓰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여기서밖에 글을 안 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정감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 집중된 장소에서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업무를 하면 저는 그건 좀 어떤 장소에 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왜 그냥 자리에서 하면 되지 약간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근데 그 장소에서만 해야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 좀 더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잠깐. 지바키님은 이 작업의 공간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매체를 주로 사용하냐에 따라 그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작업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싫어도 거기가 내 작업이 돼야 되는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주 내 작업 공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컴퓨터 제 작업실 집을 이제 작업실로 저도 만들어 놨는데 한쪽을 그래서 그쪽 컴퓨터와의 작업이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야외 촬영을 많이 하는 작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바깥이 저의 자기만의 장소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돈이잖아요, 사실 500파운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500파운드 이 시절에 500파운드가 어느 정도의 물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가들이 모이면 돈 얘기를 하게 돼요. 작업 얘기보다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하면 한두 2시간, 3시간 할 수 있을 사실 주제인데 굳이 하자면 이게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작가들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언제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술을 대한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지금 자기만의 이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것 같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인터넷 환경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버지니아 울프 때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메테리얼리스틱한 자본주의의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지금 세계 사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면 작가들도 어쩔 수 없이 되게 마음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거를 참고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추냐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거에서는. 네. 참. 예술은 돈 말했잖아. 메르치 가문 없었으면 레오나르도 없었다고. 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저는 무조건 예술의 자본은 필수라고 필수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건 다른 문제긴 한데 그 최소한의 그런 그 이상은 항상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이 되어야지 최대한의 그 예술이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반고우도 낮에 데이타임 티처였고 밤에는 작가였고 그리고 자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생 이름이 뭐였죠? 태호? 태호. 태호의 어떤 서포트도 좀 받았고 좀 많이 받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고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예술계의 어때 크리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귀 자른 것까지 아주 완벽하죠. 새드 스토리와 극적인 것과 예술성과 독창성과 우울함과 빈곤. 근데 집안은 안 빈곤했지만 빈곤. 그리고 그 일기장 편지를 서신을 발견한 게 태호의 부인이었잖아요. 그 부인의 그런 그 뭐야 서포트가 아니고 그걸 그 부인이 자기 허스밴드 죽고 나서 퍼블리시 하거든요. 편지가 퍼블리시 되면서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예술의 클리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대만 보면 또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확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이 그 당시에 모든 게 그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되게 무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기의 성질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매일매일 기록하는데 일기. 예, 일기의 성질과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다 보면 그게 몇 년 지나고 뒤돌아보면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박보나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소한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별것 아닌 시장 보는 그것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개인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랑 되게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지민 작가님 노트에 보면 그리고 그것들이 내 기억과 부딪히며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기억이라는 게 우리 다음 세계에도 이어지겠지만 맞아요. 기억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볼까요? 근데 이분 작가 특성이 저 자세는 모르지만 마이너한 집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소수자를 대변하는 얘기를 하시는지 작품의 스토리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성 작가로서 나아가기에 경계가 많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요즘도 그런가? 이게 최근에 쓰신 책인데 아직도 그런가? 라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주가 대학 선배님과 같이 연주를 준비하게 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 저보다 한 10살 정도의 선배님이시니까 어쨌든 육아나 결혼 이런 걸 경험하시고 주변 분들도 똑같은 이렇게 비슷한 그 삶의 단계를 거쳐가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음악 활동이 그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과 출산하면서 끊어지거나 이게 되게 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게 프리랜서가 얇게 이어가면 사실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현상 유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네.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정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가 엄청나지 않은 이상 계속하기가 좀 어렵다. 어떠세요? 저의 생각은 양날의 검이고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걸 유지를 하는데 그 작업을 계속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는 이게 그 작업과 그 뭐 다른 지금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것이든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조금 버린다기보다는 약간 어쨌든 감수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데 굳이 여성성이라는 틀 안에서 하는 거는 그걸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냐. 결혼을 해서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어떤 사실은 파트너가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냐가 엄청 거의 90%를 저는 결정한다고 봐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 작가분이신데 그분은 너무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그런 행복한 분위기에서 엄마가 완전 올인돼 있는 아이한테 올인돼 있는 환경보다는 덜 신경을 써주겠지만 너무 공부도 잘하고 되게 밝게 잘 커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환경적인 거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도 좀 되게 많은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결론은 아니고 뭐라 하죠?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젠더 이슈가 시대가 지난 느낌이 이제 많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거를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똑같이 공감했고 이것도 사실 되게 케바케인 것 같고 결혼 자체가 뭐 예술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출산이 되면 좀 이제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결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사노동이랑 이런 걸 했어야 됐으니까 그 시절을 분들을 뭐 그분들의 어떤 뭐 선택이 뭐 잘못됐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시절에 그런 게 다수의 그런 선택을 다수의 그런 길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세대는 다른 얘기다. 많이 변해가고 있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누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떤 푸시에 의해서 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약간 젠더 얘기가 되게 구세대 느낌 들었거든. 굳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 왜냐면 이분은 나름 인정받으신 분이잖아요. 이쪽 계열에서. 근데 아직도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가? 그런 거에서는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유 예술 얘기라서 조심스럽고 어렵고 근데 그래도 덕분에 어쨌든 근데 이게 예술의 그 효과 아닌가? 맞아. 왜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꺼내야 되고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뭐 해결 방안을 찾든 타협점을 찾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른 예술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감상자가 있어야 전 예술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빨리 가네요. 네. 아까 매개체 얘기, 제가 아까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딱 정확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드려주는 콕콕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혁이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이제 조금 막 인문이 말이 튀었는데 벌써 아까 너무 머리가 굳어있다. 인제 좀 풀리는데 끝나서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예술 좋은- 얘기할 때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책이 뭐죠? 다음 책. 아, 이거구나. 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아. 줄리안 반스 책으로 소설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중바퀴 오바키 그리고 지바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